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경고죠. 향후 5년 안에 인류의 99%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AI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로만 얀폴스키 박사가 직접 한 말이에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우리 바로 코앞에 닥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변곡점으로 지목된 해가 바로 2027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그냥 예측치가 아니라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2027년에 대체 어떤 충격파가 올 거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이 경고를 날리는 두 명의 핵심 인물, 얀폴스키와 아모데이를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왜 AI를 새로운 핵무기라고까지 부르는지, 이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공식은 뭔지 알아본 뒤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아주 구체적인 12단계 생존 청사진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2027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그리는 시나리오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3단계 연쇄 반응인데요. 먼저 2027년에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하면서 컴퓨터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직후부터 2030년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지는데 그 비율이 무려 99%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쯤 되면 이제는 고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관공 같은 물리적인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걸까요? 이 경고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을 만나보시죠. 한쪽에는 AI 안전을 연구하는 학자 로마니 얀폴스키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직접 AI를 개발하는 업계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죠.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한 명은 학계에서 다른 한 명은 산업 최전선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도 결론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긴급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얀폴스키의 주장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초지능을 만드는 건 마치 개미가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업계의 내부자 아모데이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지만 더 현실적인 경고를 하죠. 그는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 바로 이 고성능 칩을 그냥 상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전략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쟁 국가에 이 칩을 파는 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명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이게 이미 무기가 됐다고 합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이 두 경고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AI가 가진 힘이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가졌다는 거죠. 아모데이의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억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인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제 AI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지적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능 국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국가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느냐가 바로 21세기 세계 패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제 옛날 방식,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모델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계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해서 이길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계가 달려야만 하는 그 궤도, 바로 레일을 소유해야 합니다. AI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종류의 레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 레일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들이 정보를 사고 파는 데이터 시장을 소유하거나 로봇들이 와서 충전하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AI 경제 시대에 디지털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접속권 레일입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몇몇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게 될 텐데 거기서 그냥 소비자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만의 입장권, 즉 접속권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 플랫폼의 지분이 될 수도 있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참여할 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신뢰 레일입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요. AI가 진짜 같은 가짜 뉴스, 가짜 사진, 심지어 가짜 인간까지 무한정 만들어내는 세상이 온다면 반대로 나는 진짜 인간이고 나를 믿을 수 있다는 이 평판 자체가 엄청나게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명성, 검증된 신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희소성 레일입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걸 순식간에 복사할 수 있다면 진짜 가치는 어디에 남을까요? 바로 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남겠죠. 비트코인처럼 수학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자산이나 특정 위치의 부동산처럼 물리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자산, AI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희소성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 레일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12단계 실행 청사진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4단계는요, AI 중심 세상에 맞춰서 여러분 개인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첫째, AI 퍼스트로 생활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AI를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한 명령어나 작업 순서로 문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결과물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옮겨가야 합니다. 둘째, 역할 스택을 설계하세요. 마케터 같은 직함 하나에 갇히지 말고 캠페인의 문제를 정의하고 AI가 만든 광고를 검증하며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여러 역할의 묶음으로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셋째, 다층 구조의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월급 하나만 바라보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비상시를 위한 현금, 장기적인 부를 위한 자산,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작은 실험 투자, 이렇게 돈의 흐름을 최소 3개로 나눠야 합니다. 넷째, 희소성을 다시 정의하세요. 이제 지식 자체는 희소하지 않아요. AI가 복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신뢰, 인적 네트워크,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 같은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4단계는 새로운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단일 플랫폼 의존은 절대 금물입니다. 유튜브 하나, 특정 회사 하나에 내 수입과 데이터를 전부 걸어버리면 그 플랫폼 정책 한번 바뀌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산해야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위기 대응을 마스터하세요. 2단계 인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백업하고 비상연락 채널을 2개 이상 만들어두는 것.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일곱째, 물리적 AI 시대를 준비하세요. 앞으로 로봇이 많아질수록 로봇의 안전 문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 또 관련 보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여덟째, 책임의 위치를 차지하세요. 로봇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누군가는 그 일의 최종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그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게임에서 이기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언제 해야 하냐?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9단계,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업무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워크플로우로 만들고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10단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검증과 운영 중심으로 옮기고 나만의 채널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11단계,
2년에서 5년 후에는 여러분의 현금 흐름에 최소 2~3개 이상으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어야 하고 내가 집중할 레일을 딱 정해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단계는 이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실패로 가는 확실한 길 5가지가 있어요. 에이, 내일은 안전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한 곳에 모든 걸 올인하는 전략. 결과물을 퍼뜨릴 채널도 없으면서 공부만 하는 것. 빚을 많이 져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보완을 계속 미루는 것.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건설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저 만들어진 열차에 올라탄 수동적인 승객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갈 길을 직접 설계하고 스스로 궤도를 놓는 능동적인 엔지니어가 될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게임의 목표는 지금 내 직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레일을 설계하는 거죠.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당신이 단단하게 깔아놓은 수익, 접속권, 신뢰, 희소성의 레일까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